번뇌망상이 없으면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 따로 있어서 없는 게 아니고 번뇌망상을 없애면 그게 깨끗한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얻는 게 바로 수행이고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식사상은 이론이 아니고 참선을 하는 요가 수행자들이 현장 체험 속에서 우리 마음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작용이 왜 이렇게 맨날 골치 아프냐 사는 게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냐 마음이 이래서 그렇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자상하게 설명한다라는 게 설명하다 보면 말이 많아져가지고 어려워진 것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우리가 물건을 바깥에 있는 대상을 봤어요. 근데 저기 뭐가 있다? 이제 제 앞에 여기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 컴퓨터가 있다 했는데 내가 아는 컴퓨터는 뭐예요? 저 바깥에, 나하고 떨어진 저 바깥에 있는 컴퓨터예요. 내가 인식한 내 안에 맺힌 컴퓨터예요. 그게 인식 내의 객관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카메라 얘기를 했잖아요. 카메라가 피사체를 찍었는데 상부는 저 밖에 있는 피사체가 아니라 영사막에 찍힌 거, 그게 상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뿐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그 상분을 인식하는 거지 실제 저 바깥에 있는 피사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식 내의 객관이라는 말이에요. 요것만 이해하면 상부는 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리미따라고 해요. 저 금강경에서 그 얘기할 때 리미따가 결국은 실제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외계의 실제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게 내한테 들어와서 나에게 파악된 나의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이란 말이 아주 이해가 하기 쉽죠. 거울에 비친 상이에요. 거울에 비친 상. 비슷하게 해요. 우리 거울에 물건을 비추면은 실제 물건은 여기 있지만 거울 안에 물건이 유사하게 그대로 비치잖아. 그러니까 거울 안에 실제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우리가 이해하는 상분이라는 거는 그 경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상과 같은 그거. 그다음 견부는 뭐냐? 능련인데 인식 주관인데 인식의 주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의식 내의 주관이에요. 의식 내의 주관. 그 육식이 나 스스로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판단한다라고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주관조차도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주관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주관이 만들어져요? 바깥에 뭔가 있죠. 그게 내가 눈이 있으면 눈하고 바깥에가 있고 이거를 인식하도록 하는 식이 있잖아. 안식이. 그러니까 안식과 바깥에 있는 경계가 인연을 맺어서 내가 본다라고 보는 측면, 그게 의식 내의 주관이에요. 그럼 이것도 실제예요?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물건이 상분해서 바깥에 있는 실제가 아니듯이 보는 측면도 원래부터 내가 내 안에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것하고 식작용이 만들어낸 주관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상분과 견분, 유식을 이해하는데 90%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마음인데 마음은 식이에요. 식은 인식 주관하고 인식 대상이 맞물려져 어우러져 있는 장이에요. 장.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원래 나가 이제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 대상이 바깥에 있다고 치는데 요 두 개가 연결이 돼 가지고 여기 식작용을 통해서 여기에 뭔가 맺혀요. 그러면은 이게 상분이래. 요거는 상분이면서 동시에 이쪽에서 보면 견분이에요. 근데 상분과 견분이 만나서 어우러지는 게 요게 상분이자 견분인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요거를 이걸로 착각을 하고 대상으로 착각을 하고 요거 주관을 내 안에 있는 본래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결국 상분이든 견분이든 뭐라는 얘기예요?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요거다 보니 여기 두 개가 만나는 장이라는 말이 요 말이에요. 요거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사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요 식이 양 두 개가 다 없으면 식 자체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보고 있는 것은 그 당체인 마음이 드러낸 것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요게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대상이 와가지고 여기 맺힌 것에 대해서 뭐뭐라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혹은 파악하고 혹은 뭐 인식하고 무슨 말을 써도 돼요. 아니면은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구성한다 그러잖아. 구성주의에서는 내가 내 식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견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지 눈의 안경이라고 하잖아요. 지 눈의 안경.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인 사이에 그 상대방이 마음이 들 때는 완전히 장미잖아. 나의 태양이고 너무 좋잖아. 너무 사랑스럽고 그 사랑스럽다라는 생각 그게 견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귀다가 보니까 싫어졌어. 그러면 이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고 꼴보기 싫어. 그 꼴보기 싫은 것도 견분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은 나의 태양이다. 나의 장미다.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보기 싫다. 어떤 식으로 판단하든지 간에 그거는 내가 파악한 거고 내가 인식한 거고 내가 구성한 거에 불과하잖아. 내가 그거를 그렇게 이름 붙인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게 견분이에요. 그 상분을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 당체인 마음이 그 마음이 있는데 근데 마음이 뭔가 작용하는 게 있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마음을 드러낸 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드러냈다라는 말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 이제 저런 말이 더 좋잖아. 그 남자가 은근히 여자한테 수작을 붙이면서 뭐 하려는 마음을 드러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이 좋다. 세상이 영 힘들다.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하는 것도 세상은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아요. 자기가 세상을 그렇게 볼 뿐이에요. 그 보는 측면을 견분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요게 만나서 어우러지 이걸 우리는 세상이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존재를 인식으로 하나는 한다는 게 유식이 아주 명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모든 식은 주관과 객관으로 변화시켜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게 마음의 작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끊임없이 상분이나 견분은 바깥에 있는 실제라고 착각을 하고 견분은 이것이 자아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견분을. 그게 견분과 상분이 둘 다 사실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자정분은 뭐냐면 자체분이라고 하는데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이제 뭐예요? 견분하고 상분이었죠. 여기에 의한 인식의 작용을 확인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제 설명을 들었죠. 들었으니까 이게 견분도 틀렸고 상분도 틀렸구나라고 아는 게 자정분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자정분을 지금 여러분이 제 말을 이해했으면 그 이해하는 견분도 가짜고 상분도 가짜구나 하고 알았으면 그게 뭐예요? 상분을 바라보며 인식작용을 하는 것이 견분이고 견분이라고 하면 견분의 인식작용을 하긴 하는 것. 내가 그렇게 볼 뿐이야. 내가 내 안경을 끼고 볼 뿐이었어. 그래서 내가 안경을 벗으니까 내가 안경 끼고 본 것일 뿐이야. 이렇게 내 스스로 아는 게 자정분이에요. 그럼 자정분은 식장에서 결국은 식장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중간이라는 말이에요. 인식의 장에서 견분과 상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알미예요. 이 관계에서. 즉 견분과 상분 사이의 인식작용을 확인하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여기 인식이 됐잖아요. 그 주관과 대상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만나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된 식장의 흐름이 바로 자정분이고 자체분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더 설명하면 이따가 또 설명했지만 요 대상을 실제라고 집착하는 게 법집이고 요 나를 실제가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집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공이고 이것도 공이다 라고 아는 게 자정분이에요. 그게 자정분이에요. 그러면 증자정분은 뭐냐? 그럼 증자정분은 그럼 자정분이 확실하다고 어떻게 인정을 하겠냐 이 말이야. 자정분의 인식을 확증하는 인식작용이 증자정분인데 자정분의 작용을 거듭 인지하는 건데 증자정분을 확증하는 것은 또 자정분이야.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이거를 자정분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것을 확증하는 걸 증자정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증자정분을 또 확증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한소급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정말 확실하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내가 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근데 요거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 증자정분은 어디에서 확정이 되느냐 하면, 자, 요게 아공이고 법공이라 그랬잖아요? 아공이고 법공임을 아는 것이 자정분이라면, 이거를 안다라는 것조차도 또 공하다라는 걸 아는 게 증자정분이에요.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아공이고 법공인 걸 아는 게 자정분인데 자정을 하는 것도 어떤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라고 다시 아는 게 증자정분인데 그러면은 이 증자정분을 또 아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걸 아는 거니까 그거는 또 자정분이에요. 그래서 자정분하고 증자정분은 서로가 확정을 하는 거다. 그럼 요거는 이제 뒤에 삼성하고 삼무성을 설명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자정분까지만 일단 이해하세요. 자정분까지만 이해하면은 상당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위파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지도하는 스승이 점검을 해가지고 확인을 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자정분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서로가 개합한다 그러잖아. 네 마음이,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수도를 하는 과정이 이렇게 했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 답을 해봐라. 하고 아는 특히 가나선에서 하두의 답은 전부 자정분이에요. 자정분이고, 그럼 이 자정분이 실제 답인 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고 다시 되물어서 한 번 더 물어주는 게 증자정분이자 혹은 격의도리, 격의하든 어떤 것이 붙여나 똥막대기다 했을 때 그거를 알려주는 게 증자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두의 할구가 다 자정분과 증자정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화두가 있어요. 그게 유명한 건강경 예리실루wen분의 사국에 바로 범소유성 계시학견지성 직견열애인데 무릇 있는 바상하 이 모두 후망하니 만일 모든 상을 상 아니라 보면 그 열애를 본다. 열애를 보는 것, 그것이 자정이에요. 자정분이에요. 열애를 볼 때 번개불 이상으로 더 빠르게 보는 동시에 열애를 바로 보는 법에 한 글자를 가려보라. 자, 이 문제를 내가 내드렸는데 여기 한자로 글자가 사국의 가운데에 여기 두 자가 되어 있으니까 18글자잖아요. 18글자인데 중복되는 글자가 몇 개가 있어요. 상자도 3개 나오고 견자도 2개 나오고 해서 중복되는 글자를 보면 15글자 뿐입니다. 15글자 중에 하나가 열애를 바로 보는 글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 글자를 바로 알면 자정분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울 건데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강의 시작하고 한 2분이 이 답을 하셨어요. 답하신 분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답을 안 하신 분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강의 하기 전부터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2-3분이 더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 5분 정도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두인데, 유명한 화두인데 건강경 전체를 대신하는 화두라 그랬어요.
요 글자를 모르거든 건강경을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런 유명한 화두인데 어떻게 이를 바로 볼 수 있는지 자증할 수 있는 기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로 자증분이 이해가 됐다 싶으신 분은 이걸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를 자, 스크린 캐치를 해 놓으시든가 해가지고 스크린샷 하시면 되죠. 전화기로 보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요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증분의 의미, 이 상도 나왔잖아요. 이게 상분이에요. 범소 유상이 상분이고 이것이 허망하다고 보는 게 이게 자증분이에요, 사실은. 그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상을 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 그 상이 법공이라고 보는 게 이미 자증분이죠. 그러면 열애를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열애를 볼 수 있다. 그게 자증분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에 인식에 착각이 자꾸 일어나고 제대로 보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는 모든 식은 주관과 객관으로 자꾸 변화시켜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존재를 인식을 하는데 이 말이 자꾸 나왔죠. 실제 있는 거를 우리는 견분과 상분으로만 인식을 할 뿐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존재를 인식으로 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견분과 상분으로 자꾸 존재를 파악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파악한 인식은 실제 존재가 아니고 견분과 상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식은 대상을 그 자체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작용에 의한 경상이죠. 경상. 거울에 비친 상, 이미지. 그거를 파악하기 때문에 또 그걸 보는 것을 진짜 자기 주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이 일어나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끼줄을 뱀으로 보는 경우나 빨래를 이제 밤중에 유령으로 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어디에 해당이 돼요? 새끼줄이 밖에 있는 실제잖아요. 빨래가.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뱀이나 유령으로 보는 비춰진 그 순간에 그게 상분이에요. 뱀이나 유령이. 근데 그렇게 보면서 보는 측면을 저거 뱀이야 유령이야 라고 판단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견분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럼 어느 쪽도 둘 다 상분, 견분 둘 다 틀렸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알고 보니까 뱀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으면 뭐예요? 그게 자정분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식은 아레아식의 전변에서 생긴다 그러는데 착각이 일어나는 이유예요. 전변이 이제 아레아식이 변해서 인연변과 분별변이 있는데 인연변하면 인과 연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인하고 연이 바뀌면은 계속해서 대상에 대한 판단이 바뀌어요. 조건이 달라지거나 어떤 보는 나의 주관이 달라져도 바뀌고. 그러니까 내 앵글이, 내 각도가, 이게 인이 달라진다는 말은 내가 안경 색깔을 바꿔 끼면은 다르게 보이잖아. 근데 연이 바깥이 달라져도 또 다르게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인과 연은 항상 만났을 때 여기 그림에서처럼 서로 의지해서 파악이 될 뿐이잖아. 요거 때문에 변하고 분별변은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판단하는 육식의 작용이에요. 육식의 작용 때문에 또 자기가 이제 다른 식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요별하고 분별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레아식은 자꾸 바뀝니다. 인식에 왜곡이 일어나고 착각이 일어나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말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의 세 가지 특징 존재 양식이라고 해서 병계, 소집성, 의탁에서 운성실성.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이게 일체 존재의 모습이래. 또 마음의 세 가지 존재 양식인데 이게 뭐냐 하면 병계라는 말이 먼저 뭐냐. 이제 요거를 이제 뒤에가 설명하는데 요거 일단 설명이 삼성은 수행자가 알아야 할 모든 삶의 특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특성을 알아야 세상을 자기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지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물든 거고 어떤 것이 깨끗한 거고 어떤 것이 온적 오염이 잡탕이 된 건지 어떤 것이 깨끗한 건지 이거를 알아야 왜 그래요? 마음이 어떤 부분이 물든 마음이고 어떤 것이 깨끗한 마음인지 알아야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 이걸 바로 알면은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전부 그 의지하는 바가 아레아식이기 때문에 아레아식을 알아야 또 이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지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아레아식은. 그럼 병계소집상은 뭐냐 하면은
변개라는 말은 개탁이라고 읽어요. 있잖아요. 도자를 읽지 않고. 개탁이라는 말은 자꾸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계산. 잔머리 굴린다라는 뜻이에요. 두루 개탁한다는 말은 요리조리 여기저기서 옆머리 굴리고 저머리 굴리고 이 잔머리형 이 개탁입니다. 요리조리 따지고 계산하는 거. 완전히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하는 fully conceptualized imaginary nature. 완전히 자기가 개념화해가지고 자기 상상 속에서 구성한 이게 착각이에요. 사실. 집착이고 망상이죠. 이렇게 개념화된 대상을 외계에 실제한다고 상정하는 것. 즉 우리가 이름 붙인 것일 뿐인데 그 이름을 실제로 착각하는 게 이게 변개 소집성이에요. 요리조리 따지고 계산하고 분별해가지고 그것이 진짜라고 집착하는 성질. 이거 뭐예요? 내가 분명히 봤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네가 본 게 뭔데? 그럼 자기가 본 거는 착각일 뿐인데 자기가 보는 세상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전부 변개 소집성이에요. 그 다음에 의탁이성은 뭐냐면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기설을 알면 다 되죠. 실제로는 모든 게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만 알면은 뭐가 돼요? 집착을 안 해줘 벌써. 그죠? 이게 홀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 인연에 의해서 연기되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 이미 공도리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뭐예요? 원래가 원만한 거다. 원성실성. 이게 원만, 성취,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완전히 성취되고 원만하고 진실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이 원래 그런 거다라는 거 아는 게 이게 원성실성이에요. 원성실성. 그래서 이 원성실성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본래 바탕인 줄 알면 그것이 원만히 성취가 되는 거고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원성실성이 그런 불성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본성이고 본래 면목이고. 그럼 이것이 있다라는 얘기냐? 이게 있다라는 얘기면 그럼 이게 결국은 실제 한다라고 믿으면은 또 무아사로 위배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게 삼무성설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삼성인 변개소유성, 의탁에서 원성실성은 자성이 없다. 이게 삼종 무성설 혹은 삼무성설이라고 해요. 삼무성. 그 삼무성은 뭐냐? 상무성, 생무성, 승이무성 이런 뜻이에요. 삼무성은 결국은 삼성을 부정함으로써 앞에서 얘기했던 삼성이 변개소유성, 의탁에선 원성실성도 자성이 없다. 결국 일체 개공이다라고 다시 천명하는 게 삼무성설이에요. 그래서 삼성은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 하면 마음에 의해 전개되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삼성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게 변개 소집성하고 의탁이성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원만하게 이렇게 원성실성에 의해서 이 세상이 두루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 또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자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삼성과 삼무성의 교리가 바로 유식사상의 근본 성격이에요. 유식사상이 불교의 무아무자성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거 바로 삼무성설에 와서 다시 보여주죠. 그래서 유식사상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식만 있고 대상계, 경계는 없다라는 게 유식무경인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식만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식이 그런 본성이냐 자성이냐 그럼 무아설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뭐 윤회의 주체라며 또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니까 그 식마저도 사실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무식무경이라고 식도 없고 대상계도 없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게 삼무성설이에요. 그게 결국은 공사상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럼 삼무성이 뭐냐 하면 상은 형상과 특질을 가진 존재는 본래 자성이 없다. 이건 이해가 됐어요. 변개 소집성을 부정하는 거죠. 상이라는 거 원래 자성이 없어. 그러니까 변개 소집에 의해서 파악된 일체 상은 자성이 없는 거니까 변개 소집성 자체가 이거 왜곡된 상이다. 그 성질이다 이 말이고요. 결국은 풍기갈 망사 집착에서 번뇌에 의해서 일어난 게 변개 소집성이니까 이거 허구다 이 말이고 생무성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도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탁이성은 이제 인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생겨나지만 모든 연기적 존재는 자성이 없다 이 말이고요. 그럼 승이라는 말은 제1이, 진여 이런 뜻이에요. 승이. 이제 진제라는 말도 하죠. 승이제, 진제, 제1이, 제1이제 뭐 이런 말 똑같은 말이에요. 진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승이, 최고의 뜻 이런 뜻이죠. 가장 뛰어난 수승한 뜻 이런 뜻입니다. 이게 승이라는 말은 진여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제1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성무이성이라는 말은 원성실성도 자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정제의 궁극적인 진리, 즉 승이로서, 승이라는 말은 절대 진리, 진리성, 진여성, 그러니까 진여에다가 다시 성을 붙이는 이유가 그래요. 진여성, 승이 성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성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는 없다. 진여와 원성실성은 원만 상주하는 절대법이므로 아무런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유식 30송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승이제란 본래 공하여 무소유이므로 유와 무를 초월하고, 초월한다는 말, 유라고 해도 안 되고 무라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세속제를 수순함으로, 세속제는 우리가 이제 현상계로 드러나는 일체 모든 현상이에요. 일체 법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함께 따라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거스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승이라 하는 것이고, 굳이 말하자면 무자성이다. 무자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이 무성이란 궁극적으로 무자성이라는 의미로 원성지성은 근본적으로 자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이 이제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앞에 사분설하고 요 관계를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